선친들에게 있는 공화국을 연구하기 위해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박정희 정부 당시에 외무장관을 지냈던 최덕신과 북한에서 천도교 중앙위원장을 지낸 류미영의 아들이 월북했습니다. 물론 우리 정부 허가도 없이 북한에 살기 위해서 월북했습니다. 이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최덕신의 아들 최인국은 누굽니까? 그래, 최인국이 누군지 모르시죠? 그걸 네. 먼저 아셔야 됩니다. 우선 외가와 친가 모두 독립운동가의 후손이에요. 그렇더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친가 쪽 할아버지는 최동호라고 하는 인물이고, 네. 그 최동호는 이 독립운동가인데 북한으로 들어가서 이 김일성 주석의 스승을 지낸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인 최덕신은 또 이 대한민국 정부에서 사실 6.25에는 또 국군으로도 활동을 했고요. 네. 그런데 이제 또 외할아버지는 류동열이라는 인물인데 역시 독립운동가입니다.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 아버지인 최덕신이라는 인물을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광복군 출신이고 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네. 국군이 됐습니다. 6.25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어요. 56년에 아마 중장으로 예편을 했을 거니까 장성 출신인데 군에서 이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어서 그 이후에 박정희 정권에서 승승장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외무장관을 지냈고요. 서독주재 대사도 지냈습니다. 그런데 76년에 종교 문제로 틀어지면서 미국으로 망명하다시피 이민을 갔다가 더 10년 후인 86년도에 부부가 함께 월북하게 된 인물입니다. 다시 한 번만 CG를 보여주시겠어요? 네, 부모 간단하게 하나만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덕신과 류미영이 같이 월북을 86년에 했고요. 네, 여기 그래픽에는 없는데 했고 최덕신은 89년에, 류미영은 최근에 2016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그런데 보시면 이제 최인국은 한국에 남아 있었고 계속. 그 아들인 네. 차남입니다. 네. 최인국은 이제 계속 한국에 남아 있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월북을 한 거죠, 어찌 보면. 네. 미국을 통해서 입북을 했는데 이 북한 쪽에서 상당히 고위직을 지냅니다. 조평통 부위원장. 당시 최덕신이 망명, 그러니까 월북을 한 사건은 86년이라고 하셨죠? 네. 당시로서는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겠네요. 그래서 남한판 이 황장엽이다 이런 별명이 붙은 것이 네. 이 월북을 했던 인사 중에는 최고위층 인물로 분류가 돼서 물론 그때는 황장엽이 귀순하기 내려오기 전이지만,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야기지만 비교를 한다면 이 월북한 인물이 많지는 않지만 월북한 인물 중에는 이 최고위급 인물이었다. 박정희 정부 당시에 장관까지 했던 사람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도 상당히 홍보 선전을 많이 했고요. 북한에 올라가서도 조평통 부위원장을 지내고 그 이후에는 또 북한에도 이 일당 독재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형식적인 야당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기독교 민주당, 기독교 사회당 하는 식으로 우리 종교인 천도교 청우당이라고 하는 야당이 있는데 그 부인 류미영은 이 천주교 청우당의 중앙위원장을 지내게 됐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누가 봐도 북한에서는 고위층이었다. 월북한 다음에 고위층으로 살았다. 맞습니다. 부모는. 네. 자식은 뭐 여기 남아서 이렇다 할 일은 하지 않았던 것 같고. 힘들게 산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 최인국이 월북했습니다. 최인국의 아버지죠. 최덕신,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 당시에 외무장관까지 했던 최덕신이 월북했을 때 당시에 김일성 주석이 반갑게 맞이하는 영상을 저희가 구했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때 반공일선에 섰던 최덕신 선생도 뜨겁게 포옹해 주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선생이 볼미스러운 경력을 가지고 있지만 여생을 저국 통일에 바치려는 그 결심이 더 귀중하다고 하시며 그가 저국에 올 때마다 극진히 보살펴 주시었습니다. 수령님의 위인상에 깊이 매혹되어 선생은 이국 땅에 살면서 그처럼 그리고 그리던 저국이 다름 아닌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신 오보이 수령님이시라는 것을 뜨겁게 절감했다고 했습니다. 화면에 김일성 주석이 당시에 반갑게 월북한 최덕신을 맞이하는 걸 봤는데 네. 최덕신의 아버지가 김일성의 스승이었다니까. 니까 맞습니다. 스승의 아들이 한국에서 장관까지 하고 올라왔으니 그때 당시 얼마나 환영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월북한 그 아들 최인국은 86년에 부모가 월북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뭐 생활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천도교인으로 알려져 있고요. 현재 나이가 73세입니다. 네. 나이도 굉장히 고령이시죠. 네. 근데 86년도에 부모 모두 입북을 하다 보니까 생활이 녹록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대학도 나오고 직장도 잡았는데 그로부터 직장에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해서 10번 넘게 직장을 옮겨 다녔다는 것이고요. 네. 그 송범도 현 천도교 교령을 만나서 내가 여기서 살기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조금 토로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한국에서 별로 없었다. 예전에는 어머니로부터 용돈이라도 좀 받아서 네. 썼는데 지금은 한국 생활이 녹록하지 않았고 그러면서 올 3월에 마지막으로 봤는데 그때도 굉장히 어려웠다 이런 토로를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이념 때문인지 뭐 생활고 때문인지. 네. 네. 아니 그리고 그 부모- 당시에 네. 어딜 가면 그 대공수사팀이 따라붙어서 그땐 그러니까 그랬습니다. 실시간으로 이제 감시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젊었을 때 좀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아버지 최덕신과 어머니 유미영이 네. 월북하면서 남한에는 그러니까 자식들이 다 최인국과 있었죠. 네. 또 여동생이랑 남겨두고 월북한 부분은 맞습니다. 네, 납득은 잘 안 됩니다. 네. 지난 6일 이 최인국이 평양 공항에 도착하는 모습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양복을 입은 최인국 씨가 북측 인사들로부터 꽃다발을 받는 모습이고요. 네. 저는 오늘 선친들의 유해가 있는 공화국에 영주하기 위해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가문에 애국에 널찍이 깃들어 있고 민족의 정통성이 살아있는 진정한 조국 공화국에 품에 안게 된 지금 저의 심정은 무슨 말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정부 승인도 없이 네, 승인 간 거죠?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최인국 씨가요, 이 방북은 여러 차례 했습니다. 10여 차례 했습니다. 지금 역대 정권에서 그 이유는 이따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네. 2000년에 이산가족 상봉 때 월북했던 부친 최덕신 씨는 이제 작고하셨고 네. 그 어머니 류미영 씨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남쪽에 남겨둔 차남과 딸 그리고 북측으로 간 어머니가 이산가족 상봉을 하거든요. 네. 그 이후에 아버지의 성묘도 북쪽에서 해야 되고 계속 연락은 어머니도 됐겠군요. 연락도 됐고 정부가 승인을 해서 네. 10여 차례 방북을 합니다. 네.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DJ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도 방북 승인이 됐고요. 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한 차례 방북 지금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통일부는 방북 승인 허가가 없었다라고 해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제3국을 경유해서 지금 확인된 것으로는 아까 저 장면이 평양 순안공항 아닙니까? 중국 거쳐서 예, 갔겠죠. 그런데 고려항공으로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네. 베이징과 선양에서 저 당일날 평양으로 들어가는 비행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아마 모르긴 몰라도 베이징이나 중국을 선양에서 북한 그렇죠. 측과 연결이 됐을 접촉을 했고. 접촉을 했을 거고요. 네. 네. 최덕신과 유미영이 86년에 월북하면서 지금 최인국을 또 이 남매들 남겨두고 월북했는데 최인국도 오면 월북하면서 또 한국에 자녀들이 남아 있다고요. 그러니까 고령의 나이에 또 월북을 한 이유에 대해서 많은 지금 의혹들이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그 자녀분들 일남 일녀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자녀분들도 한국에 있고요. 배우자도 지금 국내에 있는 상황에서 홀로 배우자까지, 예, 네, 홀로 부인까지 한국에 있고. 예, 월북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일단은 나와서 하는 것이 유지에 따라서 이제 뭐 왔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한 걸로 봐서는 가족사가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지만 네. 또 이제 한국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또 위에서 이제 북한에서 중요한 자리를 하러 갔을 네. 개연성도 지금은 남아 있는 아니 상황입니다. 가족사 그건 알겠습니다. 네. 그 부모가
80년도에 월북에서 북한의 최고위층을 지내고 네. 어머니는 최근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렇죠. 근데 가족사 때문에 월북한 사람이 가족은 또 다 남겨놓고 갑니까? 자신의 가족은 다 남겨놓고 갔습니다. 뭐, 그러니까 어찌 보면 네. 이제 윗대를 따라서 갔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할아버지 최동호 씨나 아버지 최덕신 씨나 네. 지금 다 이제 북쪽에 묘소가 있다라는 얘기를 아까 합니다. 네. 선친들의 묘소가 있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일가가 천도교인이었는데 종교가 기독교도 그렇고 다 그렇지만 분단되면서 남북 교회로 갈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8.15마다 이제 만나는 회합도 지금 있는데요. 방금 화면에 나오는 사람이 네. 최덕신 당시 외교부 장관 때의 외무부 장관 모습이죠. 때 화면이었던 네.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류미영.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왜냐하면 2000년 이산가족 상봉 때 네. 북측 단장이었거든요. 네, 이건 아마 우리나라를 찾을 유명 천도교 위원장이 네. 우리나라를 찾을 때 모습 천도교 같고요. 청우당 중앙위원장. 네. 그런데 이제 그 이 종교 천도교에 대한 지원을 박정희 정권 때 잘 해주지 않아서 불화가 커졌고 미국으로 네. 간 것으로 전해지는데 지금 어쩌면은 그 류미영 이 모친 류미영 씨가 맡았던 천도교 청우당의 중앙위원장이 지금 공석이라고 합니다. 북한에서. 그렇다면 이 직을 또 그 아들이 이어받게 될 때는 북한 입장에서는 체제 선전에는 네.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관측하는 이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2000년 최인국 씨가 어머니 류미영 씨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네. 북측 이산가족 단장으로 내려와서 아들과 어머니가 만나던 장면이 들어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류미영 북측 이산가족 서울 방문 단장이 서울에 살고 있는 가족과 비공개리에 만났습니다. 박기륜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은 오늘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류 단장이 어제 오후 5시 40분부터 1시간 동안 워크힐 호텔에서 차남 최인국 씨와 셋째 딸 최순애 씨 그리고 며느리, 손자, 손녀 등 가족들과 23년 만에 만났다고 발표했습니다. 남한에 있는 차남 최인국 씨 이번에 월북한 사람입니다. 지금 안고 있는 사람이. 네. 또 셋째 딸 최순애 씨, 또 며느리, 손자 등과 이렇게 만났고. 일이 너무 힘들지 않나? 네, 재밌습니다. 재밌어. 이건 가족 사진 같습니다. 네. 2000년 당시에 이산가족 상봉단을 이끌고 온 어머니 류미영과 네, 그 가족들이 만나는 장면이고요. 2000년 당시에 북측 방문단을 위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또 류미영 단장이 그러니까 최인국의 어머니죠. 이야기 들어볼까요? 조국 통일에 대한 희망과 낙관으로 바꾸며 북남 공동선언을 이행해 나가는 길에 마음과 힘을 합쳐 나갑시다. 지금 보니까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지금 봐도 네. 월북한 사람이 그것도 박정희 정부 때 장관까지 한 사람이 네. 그 사람의 부인이 가서 천도교의 중요한 자리에 위치해 위원장 자리를 하고 또 남북 화해 시대 때 내려와서 다시 연설을 하는 네, 자녀들을 만나고. 근현대사의 한국의 이렇게 분단된 현실을 대표적으로 그러네요. 보여주는 가족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통일부 공식 통계에 따르면 12번 방북 신청해서 뭐 성묘를 간다, 뭐 가족을 상봉한다 이런 이유로 방북을 했었다고 하고 이번에는 방북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봤을 때는 네. 처음부터 돌아오지 않을 개연성을 가지고 갔다. 왜냐하면 지금 돌아오면 그 우리 지금 국가보안법이나 남북교류협력법상 형사처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정말로 북한에서 말년까지 지내고자 올라갔던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도 가족들의 어떤 그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2016년에 다시 북한을 다녀오셨거든요. 그때 어떤 유언을 듣고 그 약속을 이행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뭐 자녀들은 다 컸을 테니까 부모의 뭐 종교적 유지라든지 또 이념 때문일 수도 있고요. 네. 그래도 아까 보시면은 23년 만에 2000년에 상봉을 했다라는 것은 그 연도를 따져보면 사실 76년도에 미국으로 이민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미국으로 간 이후에 자녀들과 만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미국에서 10년 이민 가서 살고 그리고 이제 북한으로 이주를 한 셈인데 사실은 그 이후에 장성한 자녀들과는 뭐 사실은 접촉이 없었다는 거니까 네. 어찌 보면 이번에도 이 최인국 씨도 자신이 어찌 보면 자녀의 입장에서 겪었던 또 분단의 이 헤어짐을 스스로 자초한 면이 있는데요. 네. 이유는 아마 앞으로도 이 최인국 씨는 이 선동 매체에 등장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평양 도착만 나왔고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은 보도되지 않았어요.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예의주시할 대목으로 네. 보여집니다. 하나만 간단히요. 정부 입장이 나왔는데 통일부 입장이죠. 네. 일일이
우리 국민들이 어디로 가는지는 소재 파악을 할 수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3국으로 나왔다가 중국이나 러시아 등을 거쳐서 방북하는 경우에는 찾아내기가 어렵고 특히 또 이제 이 뭐 재미교포들의 경우에는 북한 방문이 왕왕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다 통제할 수는 없죠. 아니 재미교포는 네. 우리 국민이 아니니까. 그렇죠. 법적으로는. 예, 근데 그런데 이 지금 사람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이니까. 그러면서 최인국 씨의 경우에는 매우 지금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북의 부모님이 계시다는 이유로 이 12차례를 왕복했던 매우 특수한 또 상황에 처해 있는 인물이기도 해요. 네, 앞으로도 좀 지켜볼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손장희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